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 잡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또란치 시대가 왔습니다. 또란치 시대가 오니까는 이젠 거래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살게 만들면 가치가 더 오르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비싼 집은 보유세로 두들겨 맞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공급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조세 전가는 너무나 쉽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 잡겠다고 시작했는데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은 저도 참 걱정이에요. 제가 작년에 강남 재건축을 매수를 했고 신축이 되면 입주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입주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자 반래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래퍼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딱 한 채입니다. 2년 뒤에는 연간 보유세만 2,655만원.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여기서 최소 2배는 더 올리지 않을까? 실효세율 1%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50억짜리니까 매년 5천 이상, 50억이니까 5천이면은 실효세율 1% 되는 겁니다. 매달 400만원 이상 보유세를 내야 돼요. 저는 입주 못해요, 이러면. 매년 400만원 이상 내가면서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저 못 버텨요. 그냥 월세 주고 그 돈으로 보유세를 내야 할 판입니다. 문제는 월세 받으면은 소득이 생겼잖아. 월세 소득. 임대 소득세도 내야 돼. 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묶이면서 재개발 재건축 보유자는 분양 신청만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광명 하안동도 곧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데 거기다 이제 조합원 지향도 금지에 걸려요. 광명 하안동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올라갔습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고점대 20-30%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 널브러져 있는데 지금.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한 채 외에는 모조리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광명 하안동에서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재당첨 제한 5년에 걸렸어. 그런데 내가 강남까지 보유하고 있어. 강남도 분양 신청을 해. 그럼 강남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야. 그럼 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급지를 먼저 팔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조합원 지향도 금지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 하급지 재건축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조합 설립 인가 됐는데 못 팔아. 못 팔아. 출구가 없어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진짜. 둘 중에 한 채는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핵심지에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먼저 분양 신청한 게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분양 신청한 건 현금 청산 당하는 거예요. 어질어질해.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어질어질해. 재산상에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건데 소급을 때려버려요. 예전에 투기과열 지구 이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소급을 때려버린다니까. 또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가 다 갭 투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가 아니니까 틈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빌라 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자 입장에서 아파트 갭 투자를 못해. 근데 본인은 서울 상경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럴 경우 서울 빌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지만 핵심지 재건축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재개발 빌라 투자하면은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지. 재개발 재건축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은 핵심지 한 채 외에는 모두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급지를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한 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에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단지에서. 이제 조합설 인가가 임박한 단지들 팔아야 돼. 조합설 인가 되면은 못 파니까. 그럼 강남 같은 경우 내가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까딱하다가는. 목동도 판다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당에서 유력한 후보가 2명인데 조국이랑 그리고 박주민 즉 재개발 빌라 틈새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조국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도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빌라가 사라지면 아파트가 대신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벽화마을 되는 거예요. 네, 다 벽화 그리고 화분 놔두고 재개발 재건축 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도와주겠습니까? 다 막는 거지? 본인은 좋은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청년은 뭐 아파트 못 살게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년 5월에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2년간 선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선량한 실수요자로 둔갑해야 된다. 둔갑하지 않으면은 양도세의 중과로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를 그냥 얻어 터지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황금 고블린이 되는 겁니다. 황금 고블린 뭔지 아시죠? 때리면은 황금 쏟아내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